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자서전에서 자신의 업적에 10점 만점 중 8점 자평, 축구계의 충격과 반응.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최근 발간된 자서전 축구의 시대, 정몽규의 축구 30년에서 12년 동안 협회장으로서의 자신의 업적에 대해 10점 만점 중 8점을 자평했습니다. 이 발언이 축구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6일 출간된 자서전에서 협회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잘못된 판단에 대한 질책도 있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공격도 있었다. 때로는 아프게 반성한 적도 있었고 간혹 아끼는 외국의 차가운 반응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이어 축구협회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높은 수준의 역량과 도덕성 외에도 인내심과 참을성이다.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에서 대표팀이 부진하면 온 국민의 원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협회장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럴 때마다 축구협회장이나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민의 욕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축협이 승부 조작에 연루된 축구인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가 4일 만에 번복한 사면 파동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한 뒤 한국 축구를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었다. 과거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던 축구인들 가운데 충분히 벌을 받은 이들에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동참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회의 사면 결정에 대해 팬들과 언론이 강하게 반대했다. 반대의 강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셌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도 못한다고 지적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아이돌도 학창시절의 학폭 논란으로 퇴출되는 세상이다. 나는 승부 조작 사태를 직접 겪었기에 이때의 구체적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막도 알 만큼 알고 있다. 이런 사건의 성격상 완전한 적발과 척결은 있기 힘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회장은 승부 조작을 한 선수들을 축구계에서 단절시키는 것만으로 어른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위선적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사면 심사위원회의 판단과 일반 팬들의 눈높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사면을 고민했던 진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한 누군가 내 임기 중 이뤄낸 업적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된다고 대답하고 싶다. 나는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이라 내가 8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축구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팬은 클린스만 혼자 다른 세상에서 웃고 이상한 소리만 하더니 역시 클린스만을 낙하산으로 뽑은 정몽규 아니랄까봐 혼자만의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자평을 하고 있다 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대표팀 감독을 적절히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문체부 감사와 국민청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과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정몽규 회장이 딴 세상에 살고 있다며 귀 닫고 입 닫고 마이웨이 행보를 지속하며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인 프랑스 파리에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에게 자신의 자서전을 전달했습니다. 피파는 인판티노 회장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파리에서 만났다며 면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정 회장이 피파 파리 사무소에서 인판티노 회장에게 자신의 자서전 축구의 시대, 정몽규의 축구 30년을 선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자서전은 지난달 26일 발간됐습니다. 정 회장은 자서전에서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럴 때마다 축구협 회장이나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민의 욕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8점 자평의 논란, 올림픽 본선 실패와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정몽규 회장이 자신의 업적에 대해 10점 만점 중 8점이라고 자평한 가운데 36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상황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이 맞물리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피파는 정 회장이 발언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정 회장은 영상에서 전통적으로 30년, 40년, 50년간 축구는 남자의 스포츠였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여성 팬이 있다는 게 한국에서 새로운 현상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참 흥미로운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능력 문제뿐 아니라 소통과 리더십이 장점으로 평가받던 점마저도 문제라는 폭로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선수들조차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수들은 훈련 세션 한두 번만 해도 그 감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와 엘리케 감독 밑에서 훈련받았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감독의 훈련 세션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수들이 이전에 벤투 사단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도 그들의 강한 신념과 철학, 훈련 세션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술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홍명보 감독에게 30억 원 가까이 연봉을 지급하는 협회를 보고 팬들은 열불이 나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최근 유로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 감독의 연봉이 세후 9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감독의 연봉이 9억 원이면 물론 낮은 편이지만 이런 사례처럼 훌륭하고 좋은 감독을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었는데 협회는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능력 문제뿐 아니라 소통과 리더십이 장점으로 평가받던 점마저도 문제라는 폭로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임시 사령탑 체제로 돌아가던 시기에 축구 대표팀 스태프로 합류한 한 지도자는 유럽파가 감독에게 가장 원하는 요소로 소통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도자는 국내 지도자로서 선수들이 해외 감독을 원하는 분위기에 반감을 느꼈다면서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직접 부딪혀 보니 이유가 있더라. 편하고 싶어서 외국인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서 감독이 들어주는 소통 구조를 원하더라. 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충분히 할 만한 얘기를 하더라. 아무래도 선수들은 국내 감독의 경우 그런 식의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유럽파 전성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등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팀의 중심을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선진적인 훈련과 전술, 유럽식 소통 방식에 익숙한 선수들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직적인 스타일의 한국 감독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지도자는 여전히 상명하복식 지도에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은 전형적인 카리스마형 리더입니다. 현역 시절 아우라와 지도자로서의 성과, 선수단을 장악하는 리더십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홍 감독이 이끄는 팀이야 한마디에 선수들이 긴장하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그의 스타일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마냥 카리스마로 선수를 휘어잡는 시대가 아닙니다. 유럽파가 다수인 대표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감독이라 해도 밀어붙이는 리더는 위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대표팀 내부를 잘 아는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지 마시고 해명하지 못할 것이라면 속히 사퇴하기 바랍니다 라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